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오늘은 강령술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빌드 중 하나인 뼈창 빌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빌드는 만든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만큼 만든 사람에게는 정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빌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빌드에 관심이 있다면 해보시면서 불편한 부분을 자신에게 맞춰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뼈창 빌드는 뼈창만 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빌드입니다. 현 시점의 엔드 컨텐츠인 악몽 100단과 우버릴리트 클리어까지만 고려된 빌드이기 때문에 엄청난 한방 데미지보단 안정적이고 빠른 던전 클리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뼈창에 뼈 영혼이나 저주를 섞어 쓰는 빌드도 존재하지만 이 빌드는 최대한 적은 키로 플레이를 단순화하면서 현 시점의 엔드 컨텐츠까지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지르의 도살장과 같은 컨텐츠에선 추가적인 피해 증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시즌에선 100단과 우버릴리트 클리어만 가능하다면 그 이상의 데미지를 추구하기보단 클리어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추가될 실현의 턴은 공개되었던 영상에 의하면 등장하는 몬스터 레벨이 124입니다. 이는 악몽 단계 70단 수준으로 해당 콘텐츠에서 피해는 그리 높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빠른 사냥 속도가 더 요구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빌드의 피해가 굉장히 낮은 것도 아닙니다. 먼저 스킬부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템으로 오른 수치를 제외하기 위해 장비를 해제한 상태로 보겠습니다. 이 빌드에선 시체 폭발을 사용하지만 시체 폭발을 따로 찍지 않고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가 올려주는 포인트로 사용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빌드는 스킬 포인트가 몇 개 남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뼈 파편은 강화된 뼈 파편까지 찍습니다. 시종의 뼈 파편을 찍는 것은 취향으로 남는 포인트로 찍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극대화 확률은 이 스킬 없이도 약 106% 정도라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목걸이에 휘감는 촉수의 위상을 써서 극대화 확률을 확보하는데 이 위상을 쪼개지는 위상 또는 톱니의 공격 위상과 위치를 바꾸실 경우엔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잘린 살점은 시체 생성을 위해 하나만 투자합니다. 시체는 신성모독자 영혼의 반지가 계속 소모하며 이로 인해 기분 나쁜 수확과 죽음의 동력 그리고 식인이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시체는 많으면 좋지만 보스전이 아니라면 모자랄 일은 없습니다. 보스를 대비해 투자하며 1포인트로도 충분한 양이 수급이 됩니다. 피한계의 경우 빈결이나 기절과 같은 상태 이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만 투자해줍니다. 피한계를 자주 쓸수록 딜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급한 경우에만 쓰는 게 좋으며 시체는 모자랄 일이 없고 극대화 확률도 더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는 불필요합니다. 시체 폭발은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가 올려주기 때문에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성모독자 영혼의 반지 획득 전이라면 한 개는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극대화 확률은 부족하지 않으니 톱니에서 빼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거리 빌드에 가깝기 때문에 죽음의 손길을 찍어주며 근접 피해 감소와 붙는 몹들에 대한 피해 증가를 위해 죽음의 은총도 찍어줍니다. 궤적 껍질은 사실 필수적인 스킬은 아니라서 다른 곳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투자했습니다. 톱니의 경우 극대화 확률이 부족하지 않아 한 개 만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속 보라의 경우는 뼈 폭풍의 쿨타임을 줄여주지만 각성의 벽을 쓰기 때문에 찍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빌드에서 필수가 아닌 부분을 제외해보면 궤적 껍질, 톱니, 급속 고라에서 총 6개의 포인트가 남습니다. 이 포인트를 사용해 피한계를 제외하고 저주를 사용하셔도 되며 시체 촉수를 마스터해 쿨타임을 줄이셔도 됩니다. 또한 실현의 터에선 이동 속도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현의 터를 도전할 땐 마른 병 걸린 시체 폭발과 사신의 추적에 투자해서 이동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망자의 서입니다. 해골 전사에서는 극대화 확률 증가를 위해 척후병을 희생합니다. 척후병은 5%의 극대화 확률을 올려준다고 나오지만 죽음의 상징을 마스터할 경우 8%의 극대화 확률을 올려줍니다. 아직 저항이 70%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방어병을 희생해서 저항을 높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방어병 희생 시 죽음의 상징 효과로 32%의 모든 저항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해진 극대화 확률은 시종의 뼈 파편을 찍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급속 고라 또는 톱니에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해골 마법학자는 냉기를 희생합니다. 취약 피해가 정수 증가보다 피해를 더 높여주기 때문이며 15%로 표시되지만 죽음의 상징 효과로 24%를 높여주게 됩니다. 골렘의 경우 무쇠 골렘을 희생해 극대화 피해 30% 증가 효과를 받습니다. 설명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골렘의 희생은 죽음의 상징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장비는 모든 부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팅을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투구는 죽음 없는 얼굴을 사용합니다. 샤코가 있다면 끼셔도 되지만 저는 죽음 없는 얼굴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는 취향일 수 있지만 샤코에서는 뼈창 등급을 4 올려주는 것과 자원 생성량 증가 외엔 필요한 옵션이 없습니다. 물론 이 4등급 차이로 인해 뼈창의 피해만을 보면 죽음 없는 얼굴이 10% 정도 밀리지만 메아리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죽음의 얼굴이 남기는 메아리는 뼈창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며 시간차로 터지면서 뒤늦게 몰려든 몹들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죽음 없는 얼굴이 던전 클리어 속도는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 생각이기에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라 샤코가 있다면 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샤코가 있더라도 별 없는 하늘의 반지 획득 전까지는 죽음 없는 얼굴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죽음 없는 얼굴의 메아리에 드러난 살의 자원 이상의 행운의 적중이 터져서 정수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메아리가 모든 행운 적중을 발동시키지는 않지만 드러난 살의 위상과 각성의 벽의 고유 효과는 적을 적중시킬 때 발동하는 것이라 메아리를 통해서도 발동이 됩니다. 죽음 없는 얼굴 옵션은 최대 정수와 고유 옵션을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죽음 없는 얼굴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구 옵션으로 최대 정수 증가, 최대 생명력 증가,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확률 증가, 그리고 총 방어도를 챙깁니다.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확률 증가와 총 방어도 대신 지능이나 모든 능력치 또는 처치 시 생명력을 챙기셔도 됩니다. 투구에 끼는 위상은 크게 쓸만한 게 없어서 보호하는 방어 위상이나 방어도를 올려주는 불복의 위상 또는 돌격 전차의 방어 위상을 사용하셔도 되고 착취자의 보조 위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른 위상을 쓰셔도 됩니다. 상의와 바지에서는 총 방어도, 피해 감소, 근접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를 챙깁니다. 바지의 경우 시즌2에서는 티볼트의 의지를 사용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저지 불가의 유지가 힘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지기의 아드레날린에 고유지시석인 창시를 끼면 50%의 피해를 늘려주고 별 없는 하늘의 반지가 패치로 40%의 피해를 늘려주기 때문에 티볼트의 의지로 빠진 40%의 피해 이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의와 바지에는 위세의 위상과 보호하는 폭풍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보호하는 폭풍의 위상은 강령술사의 가장 뛰어난 방어 위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지만 위세의 위상은 선택으로 방어도 관련 위상인 불복의 위상이나 돌격 전차의 방어 위상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어도가 제공하는 피해 감소는 최대 85%이며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악몽 100단 기준 12,000 후반의 방어도면 85%를 달성합니다. 그러니 보통 약 13,000의 방어도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맞출 경우 방어도는 13,000을 넘기기 때문에 추가로 위세의 위상을 챙긴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 빌드에 가깝다 보니 물리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11,000에서 12,000 정도의 방어력만 되어도 위세의 위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취향이고 6초마다 뼈 파편을 써줘야 한다는 단점도 있으니 다른 위상을 껴주셔도 됩니다. 장갑에는 톱니의 공격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극대화 확률, 공격 속도, 뼈창 등급과 정수를 회복해주는 행운의 적중을 사용합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지만 우선순위에선 밀려납니다. 신발에는 이동속도 증가를 위해 바람격퇴자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으로는 우선 피하기 최대 충전을 추천해드리며 이동속도, 정수소모량 감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칸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 실현의 털을 대비해 정해 처치 시 이동속도 증가와 신단 지속시간 증가 옵션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외로는 취향에 따라 지능과 모든 능력치, 부상시 피해 감소, 시체 촉수 등급 등의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목걸이에는 휘감는 핏줄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이는 극대화 확률 3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에 쪼개지는 위상을 대신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추가적인 극대화 확률을 시종의 뼈 파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옵션은 정수 소모량 감소가 가장 중요하며 이동속도 증가, 적출 등급 증가, 그리고 총 방어도를 챙깁니다. 반지의 경우 최종 세팅은 우버 고유 장비인 별 없는 하늘의 반지와 고유 장비인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입니다. 우버 고유 장비는 항상 최상급 옵션이 나오니 넘어가고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에서 옵션의 우선순위는 먼저 시체 폭발이 1초, 그리고 시체 촉수가 8초마다 사용되는 것을 먼저 챙기시고 다음으로 최대 정수, 마지막으로 행운의 적중 확률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시체 기술은 주로 버프용으로 쓰는 것이라 등급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반지들이 없다면 극대화 확률, 최대 정수, 자원 생성량, 그리고 행운의 적중 확률이 붙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상의 경우 반지 하나가 없다면 드러난 살의 자원 이상을, 두 개 다 없다면 고난의 위상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기입니다. 무기는 행운의 적중 확률을 위해 마법봉을 사용하며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는 한손검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은 극대화 피해, 뼈 기술의 극대화 피해, 핵심 기술 피해, 그리고 지능을 챙깁니다. 핵심 기술 피해 대신 모든 능력치나 취약 피해를 챙기셔도 됩니다. 위상은 쪼개지는 위상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각성의 벽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행운의 적중 정수 회복량이 가장 중요하며 최대 정수와 공격 속도가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고유 효과는 망자에서에서 모두를 희생할 경우 최소 75%를 획득하며 추가로 5에서 25%가 더해지는 것이라 25%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각성의 벽 획득 전까지는 중심점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극대화 확률, 정수 소모량 감소, 자원 재생량 증가, 행운의 적중 자원 재생을 챙기며 추가로 행운의 적중 확률,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확률, 지능, 모든 능력치 등을 챙기셔도 됩니다. 위상은 검의 달인 위상이나 원소의 위상을 추천해드립니다. 보석은 방어구에는 루비, 무기에는 에메랄드를 사용합니다. 각성의 벽은 방어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루비를 사용하며 중심점을 쓸 경우 에메랄드를 사용합니다. 장신구의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다이아몬드 1개와 해골 2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별 없는 하늘의 반지를 구하기 전까지는 다이아몬드 3개를 사용합니다. 이는 별 없는 하늘의 반지가 다른 반지들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모든 저항을 12% 더 제공해주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2개 분량의 저항을 방어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자입니다. 연결 순서는 시작 보드에서 뼈이식, 죽음의 냄새, 식인, 피바다로 갑니다. 시작 보드에선 희생 문양을, 뼈 이식 보드에선 정수 문양을, 죽음의 냄새 보드에선 마시는 자 문양을, 식인 보드에선 유체 문양을, 피바다 보드엔 착취 문양을 사용합니다. 공격 속도와 극대화 피해를 빼서 6보드 6문양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번 빌드는 빠른 공격 속도 위주의 빌드라 5보드까지만 사용합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자 문양 대신 통제나 묘지기와 같은 문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제의 경우 상태 이상을 걸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보스를 대상으로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묘지기는 시체 효과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빌드에선 저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 이상을 시체 촉수에 의지해야 해서 통제는 빠른 속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시는 자를 사용했습니다. 통제 문양을 좋아하신다면 시작 보드에 희생 문양을 죽음의 냄새 보드로 옮기시고 시작 보드에 통제 문양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 없는 하늘의 반지가 없으시다면
시작 보드에서 모든 저항 노드를 하나 더 찍어주시고 반지 획득 시 생명력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는 별 없는 하늘의 반지가 다른 반지들보다 모든 저항을 12%더 올려주기 때문에 획득 시 장신구의 다이아 2개와 정복자 보드의 저항 2% 정도를 제거할 수 있어서 1.5% 노드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 노드의 추가 효과들은 네 번째 보드인 식인 보드에 위치한 것들까지만 받습니다. 다섯 번째 보드에 위치한 단련 노드의 추가 효과는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입니다. 지배석에는 아드레날린 폭증과 폭풍우를 사용합니다. 아드레날린 폭증은 이미 대부분 빌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능력으로 10등급 기준 추가 피해 20%를 올려주며 고유지 시석인 창시를 사용하면 효율이 150% 증가해 총 50%의 피해를 늘려줍니다. 재사용 대기시간 20초에 지속시간이 8초지만 여기에 전술적 지원과 지속시간 지원을 사용할 경우 재사용 대기시간 12초에 지속시간 12초로 효과를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창시가 없을 경우 보호지원 사용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지배석은 폭풍우를 사용합니다. 지배석으로 사용되는 스킬 대부분이 던전을 빠르게 주파할 때 쓸모가 없어지는데 폭풍우는 공격 스킬 중에는 그나마 쓸만해서 사용합니다. 근접 지배석은 청지기가 몹들에게 다가가던 시간이 필요하며 원거리 지배석도 투사체가 날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나마 폭풍우는 원거리 기술이며 하늘로 쏜 번개가 곧바로 적들에게 떨어져서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영혼의 밤을 장착해 기술 등급 증가 효과를 받으며 자원 지원을 사용해 정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습니다. 마지막 지시석은 파괴 지원을 사용하는데 이는 취약보다는 도살자나 일부 보스들이 생성하는 보호막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밤이 없다면 취향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나 방사 지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폭풍우 지배석 대신 취향에 따라 다른 지배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버릴리트와 100단 클리어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